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대한민국 항공군수 기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항공기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 분야의 발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도 이제 핵심 항공엔진 기술을 보유하며 뛰어난 항공무기들을 원활하게 수출하고 자주국방을 이룩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무기체계를 국산화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하나하나 일궈온 우리 한국은 이제 전차 분야에서는 완전한 세계 1위를 석권했으며 잠수함, 어뢰 분야까지 독자 개발을 이루어내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항공엔진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KF-21 전투기 실전기체 조립을 시작하며 한국은 엔진 기술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켰습니다. KF-21 양산기체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지금 여전히 한국산 전투기에 장착하는 엔진은 미국산 F414 엔진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2025년이면 첫 번째로 출시된 한국산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국산 무인기가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현대 전장의 전투기는 초정밀 부품이 70만 개나 투입되는 엔진을 사용하며 엔진 자체가 발생시키는 엄청난 열을 감당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중 최첨단 전투기에 쓰이는 바이패스 엔진이 문제가 되는데요. 한국형 제트 엔진은 저바이패스 엔진과 고바이패스 엔진으로 나누어집니다. 엔진에서 공기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압축하는지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민항기의 경우 효율이 높고 장거리 운영에도 장점이 많은 고바이패스 엔진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초음속으로 움직이며 고기동을 달성해야 하는 전투기의 경우 저바이패스 엔진을 사용합니다. 저바이패스 엔진은 터보팬 엔진의 한 종류로 터보팬에 들어간 공기 중 상당수를 엔진의 뒤로 배출해 효율을 높이는 고바이패스 엔진과 달리 터보팬으로 유입된 공기의 상당수를 엔진이 사용해 고출력을 내는 전투기용 엔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바이패스 엔진 개발을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코어 설계를 끝마쳤으며 전방 터빈 블레이드를 통해 압축비를 더욱 높여 소형 엔진 대비 추력을 극한까지 높였습니다. 이는 전세계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F-16 전투기의 단발 엔진급 터보팬 엔진과 비슷한 수명인 2000시간이라는 엔진 수명에도 도달한 상태입니다. 물론 한국산 엔진을 현재 세계 시장에서 가장 엔진을 잘 만들고 있는 미국산 엔진과 비교하긴 부족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제작한 엔진으로 꼬리 없는 군용 무인 스텔스기를 제작했습니다. 실제로 충분히 군사용 무인기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망가진 엔진 수리를 위해 태평양 너머에서 새로운 엔진을 받거나 몇 개월간 미국 엔지니어를 기다리는 것보다 나은 선택입니다. 아직은 성능이 살짝 부족하더라도 국내에서 바로 수급 가능한 국산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전력 유지에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세계 군사강국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관심이 없던 국가들조차도 한국산 무기를 보면 화들짝 놀랄 것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의 무기체계와 엔진 기술력까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공엔진 기술력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아주 조금의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순식간에 추락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개발에 100년 이상의 수많은 시간을 투자한 영국이나 프랑스도 새로운 엔진 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입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를 주도로 하나와 함께 협력 개발을 진행하는 엔진 역시 KF-21 전투기용 저바이패스 엔진이기 때문에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진들은 터보팬 엔진 성능을 하나하나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가에는 엔진 면허 생산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스텔스 무인 정찰기에 사용할 5,500파운드급 추력을 가진 터보팬 엔진을 이미 개발 완료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을 보면 전투기의 완벽한 국산화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전투기 엔진은 수많은 국가가 개발에 실패했지만 대한민국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현재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엔진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인 가오리 X2 기술 실증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제작이 완료된 5,500파운드급 추력 코어를 통해 안정적으로 8,000파운드급 이상의 추력까지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술로 만든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꼬리 없는 국산 스텔스 무인기가 국산 엔진까지 장착한 채 완벽히 실전 배치되어 대한민국 하늘을 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눈부신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한국의 엔진 개발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도입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 전투기에 장착된 엔진의 최대 출력이 28,000파운드라는 것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F-35 전투기 엔진은 애프터 버너를 사용하면 무려 33,000파운드까지 높아진다며 이제 고작 5,5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한 한국이 언제 미국을 따라잡겠느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방력이 얼마나 뛰어나겠냐 비하하며 미국의 발끝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폄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독자 개발을 비관하며 오히려 미국산을 구매하는 것만이 국방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국이 자주국방을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투자한 시간은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기술진이 군용 제트 엔진 개발을 위해 쏟아붓기 시작한 시간은 20년가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우리 연구진이 쏟아온 노력을 알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기술을 비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전투기용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는 국산 T-50 고등운 연기조차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트 엔진을 제작할 수 있는 반열까지 올랐습니다. 수많은 군사 선진국들은 전투기 엔진 개발에만 몇십 년의 시간을 소요했지만 대한민국은 모든 것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엔진에 관한 기술은 단 하나도 공유되지 않으며 기술 보유국에서는 이것이 1급 기밀사항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단지 20년 만에 엔진 개발에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5,500파운드급 엔진 개발에 이어 현재 8,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상태이며 올해 중으로 1만 파운드급 엔진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투기 엔진은 부품 국산화가 한창인데요. 부품 국산화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엔진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무인 전투기를 사용하여 각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엔진 실증 시험은 조종사의 생명이 걸린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현재 무인기에 한국산 엔진을 탑재하여 작은 추력의 엔진부터 하나씩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첨단 기술력의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반도체 개발, 조선 사업 등 다양한 기술력의 발전으로 경제적 부강함을 갖춰왔습니다. 그런데 방위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기술력입니다. 대한민국이 누구보다 잘하는 것을 방위산업에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육군 무기가 발전했고 이제 일부 육군 무기는 세계 방산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주국방을 이룩하고 무기 영향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 확장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무인기 개발 상황을 추가적으로 담은 8월 16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개발 중인 무인 전투기 XQ-58A 발키리가 인공지능을 장착한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하며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대 전장에서 사용되는 무인기는 지상 통제소에서 인간이 원격 조종하지만 발키리는 동체에 장착된 AI가 알아서 기체를 제어합니다. 이는 향후 AI가 전쟁의 주요 전투원으로 등장할 시점을 알려주는 듯한데요. 그런데 이러한 무인 전투기를 한국에서도 빠른 속도로 개발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과학기술 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 등은 최근 미 공군 연구소 발표를 인용해 미국이 장착한 AI 무인기 발키리가 3시간 동안 시험 비행에 나섰으며 이는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KF-21 실전기체 양산을 시작한 한국 역시 AI 무인 전투기를 개발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간형 로봇을 개발하여 미국과는 다른 방식의 AI를 비행체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를 바탕으로 무인기 개발에 추가적인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그리고 국내 방산업체들이 협력하여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성능은 벌써부터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의 일환으로 AI 기반의 유무인 전투체계와 그물망시 킬웹 작전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킬웹은 킬체인과 달리 그물망 같은 촘촘한 표적 처리 절차를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리 교란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 운용 개념입니다. KF-21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가 함께 편대를 이루는 유무인 복합편대는 킬웹의 이상적인 무기체계로 간주되며
카이는 차기 군단 무인기 체계 개발을 위해 고강도 경량 소재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사실상 계획안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중요시되는 것은 전자전과 통신중계 등 다양한 임무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스텔스 능력은 특히 무인 전투기가 전장을 누비기 위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군사부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성 설계 기술을 보유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스텔스 기능까지 적용된 무인 전투기는 AI를 활용해 미래 공중전의 필수 무기체계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특히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과의 유무인 복합편대는 미래 공중전에서 우위를 차지할 한국의 독자적 게임 체인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찍부터 무인기술이 혁신기술의 중심이 될 것을 확신하였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차세대 전술체계인 유무인 복합편대를 통해 미래 항공전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국방부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간 공식 발표와 개발 현황 사이의 간극을 비교해 추측해본다면 현재 무인기 개발은 상당한 수준의 진도가 나갔고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이미 인터넷에는 실제 기체로 보이는 사진 한 장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가오리 X2로 추측되는 이 사진은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군사정보통의 소식에 따르면 비공개로 최초 시험 비행을 진행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개발 중인 가오리 X2의 길이는 12m, 날개폭 20m의 대형 무인기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시제품을 생산을 하반기 중으로 끝마치고 KF-21 전투기의 양산형 기체가 나오는 2026년에 무인 편대 비행이 가능한 다양한 핵심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6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인 유무인 복합체계 형성으로 생존성과 작전 성공률 향상을 위해 KF-21 전투기와 함께 기동하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체계적으로 적의 방공망을 무력시키기 위한 스텔스 유인 전투기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은 이미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 기술진은 밤낮 없이 매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생존성과 임무 성공률 향상을 위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최우선 운영 목표는 고위험, 즉 방공망에 접근하거나 침투해 순식간에 목표물을 공격하고 신속히 빠져나오는 것으로 스텔스 기술과 고속 MZ 엔진 기술이 필수적인데요.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무인기용 스텔스 기술을 국산화해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군이 첨단 무기 개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군사 전문가 데이비드는 한국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 진심으로 극찬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스텔스 유무인 체계에 무인 드론이 개발된다면 KF-21 전투기가 몇 단계의 진화를 통해 미국산 F-35 전투기의 화력 체계를 넘어설 것이 분명하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한국형 무인 스텔스 전투기가 이상 징후 발생 시 KF-21 전투기의 상황을 공유하게 되면 적의 방공망을 피해 초저공으로 접근해 순식간에 섬멸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국산 무기 체계의 장점인 K-링크 네트워크 연결 능력이 또 하나의 무기가 되고 있는 것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의 군사무기 전문 매체의 기자인 수바시 씨도 한국은 뛰어난 무인기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며 아직 독자적인 무인 전투기를 개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본과는 정말 대조적인 상황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국형 스텔스 기술은 다양한 세부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최근 성과만 살펴본다면 한국형 스텔스의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군사부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성 설계 기술을 보유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6년부터 저피탐 무인항공기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불과 5년 만에 무인기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는 쾌거를 이룬 것인데요.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 확률이 적은 저피탐 형상과 전파 흡수 물질을 적용한 모형 비행체를 만들어 레이더 반사 기능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항공기 꼬리날개가 없는 특수 모형을 제작하고 비행시험을 실시해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검증함으로써 무인항공기의 필수적인 핵심 기술을 완벽히 확보해냈죠. 한국공군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저피탐 비행체 기술 개발 선도를 목표하며
기술 고도화와 연구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제와 살펴보자면 한국 스텔스 역사는 생각보다도 유구한데요. 1990년 걸프전에서 F-117 전폭기가 큰 활약을 펼치면서 한국도 이에 관심을 가져 스텔스 기술에 뛰어들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은 1999년 스텔스 형상 설계 재료 개발 과제를 개시하며 스텔스 무기체계 연구 본격화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의 성과는 생각보다도 아주 빠르게 나타났죠. ADD가 300여 종의 무기, 유기, 금속계 물질을 사용하여 스텔스 테스트를 하는 등 시행착오를 거쳐 레이더 탐지 면적을 반사하는 스텔스 성능을 모두 갖춘 나노 스텔스식 물질을 개발하는 데 결국은 성공해낸 것입니다. ADD는 새로운 레이더 흡수 물질을 개발하면서 각각의 재료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등 추가적인 개발과 개량이 가능하도록 기술 확보를 시작했는데요. 이 기술을 공유받아 한국항공우주산업가이는 KF-21 전투기 실전 배치 이후 블록 3부터는 내장형 웨펀베이를 장착하고 스텔스 절연 재료를 적용하여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한국은 스텔스 기술뿐 아니라 스텔스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카운터 전략도 동시에 마련 중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저피탐 항공기를 포착해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해 완료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이 2019년 초단파 레이더로 소형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기술을 독자 개발했고 이후 2년 만에 ADD가 고출력 고강도 표적 탐지 기술에 의한 스텔스 탐지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스텔스 저피탐 항체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레이더의 출력률을 높여 미세하게 반사하는 전자파 신호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수신감도를 높여 잡음 속에 섞여있는 세밀한 표적 신호를 잡아내는 고도의 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ADD는 디지털 레이더 체계 설계 기술과 잡은 미세한 신호를 잡아내는 고성능 고속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 결국 첨단 레이더 기술을 개발해냅니다. 국산 탐지 기술을 전력화하게 된다면 5세대 스텔스기가 지배할 미래 한반도 상공의 영공방위 능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전투기와 가오리 X2가 유무인 복합편대에 직접적으로 운용될 기체입니다. 마지막 시제기까지 모두 비행에 성공한 KF-21 전투기는 더 양산에 들어가며 2026년까지 2200개 시험 비행을 모두 진행하고 블록2 개발까지 원활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의 발언에 따르면 KF-21 블록2에서는 무인기 편대와 KF-21 유인 통제기를 함께 비행하며 다양한 편대를 구성하고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KF-21 전투기는 저피탐 설계를 활용해 생존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 항공전자기술과 국산 무장까지 탑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유무인 복합편대까지 추가된다면 경쟁 기종과 비교해 생존성 향상은 물론 공격력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KF-21 전투기와 함께 공중 임무를 수행하거나 무인기로만 구성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KF-21 전투기와 KUH 수리온, LUK 소형 다목적 헬기까지 함께 운용되는 다양한 유무인 복합편대 구성에 대한 계획과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는 임무 조건에 따라 유연한 편대 임무 구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편대 간의 임무 분산, 지능형 통제 시스템 개발, 자유화된 임무 수행, 전술적 고기동 능력 확보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인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다양한 전투 임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편대 임무와 함께 개별 임무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개별 임무는 감시 및 정찰, 작전 초기 적 방공망 무력화, 공중 제압, 그리고 핵심 기체 중심 호위 등의 임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임무에 더해 유인기와 함께 화력 공세를 하기 위한 준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가오리 X2는 스텔스 전투기 특유의 내부무 장창 설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스텔스 무인기와 차별화될 수 있게 광대역 스텔스 형상을 취하는 가오리 X2는 내부무 장창에 고성능 유도폭탄과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오리 X2가 핵심적인 전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전장에서도 더욱 핵심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텔스 무인기 고유의 능력으로 중국과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후 은밀하게 적군의 요충지를 타격하고 빠르게 이탈하는 임무 수행으로 아군의 인명피해와 위험을 줄이고 적군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 수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해내는 스텔스 엔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터보팬 엔진 국산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소형 무인기에 필요한 엔진은 독자적 개발을 완료했고 가오리 X2에 장착할 국산 엔진 역시 테스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가오리 X2에 장착할 국산 엔진 개발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항공엔진의 독자 개발은 국산 군용기의 완성과 운용의 독립을 의미하며 이는 국제 의존도를 줄이고 자주 국방을 실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순항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단계적 엔진 기술 개발을 통해 18,000파운드급 엔진 설계를 마친다는 계획과 올해 안에 가오리 X2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생산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카이는 그들의 노력과 연구를 통해 차세대 전술체계를 구축하고 전세계 항공전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국산 KF-21 전투기 수출에 있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KF-21 전투기를 통해 유무인 복합편대는 미래 항공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차세대 전술 체계를 구축하고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인기와 유인기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전투력 강화는 국가안보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6세대급 기술인 유무인 체계 개발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놀라운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으며 이제는 군사 강대국으로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는 유무인 복합체계 핵심 기술에 총 1,025억 원 투자 계획을 승인하며 대한민국의 게임체인저를 점차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산 유무인 전투기 모두 완벽히 개발되어 자주국방을 이루길 바랍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